안녕하세요. 도드람 동물병원 여창일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22년도 동물병원 연구사례지회에 수록한 후보동 총산 13도 이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동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배돈의 비율을 산차별로 나누었을 때 후보돈의 교배 비율이 가장 높고, 따라서 후보돈의 성적이 전체 성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후보돈 관리는 모돈 연산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산차 구성을 깨뜨려 성적 향상에 걸림돌이 됩니다. 세 번째, 농장 질병 안정화가 흔들리는 경우 후보돈의 순치 실패가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산의 총산이 그 모돈의 평생 출생 자돈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후보돈 관리가 농장의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초산의 총산과 농장 전체 총산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21년도 도드람 농가 중 전산을 활용하시는 140농가의 성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가로는 초산의 총산, 세로로는 전체 총산을 놓고 점으로 표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초산 총산과 전체 총산과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후보돈의 관리를 통해 농장 전체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농가 중 3곳을 선정하여 후보돈 관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충남 부여의 동이농장, 충남 홍성의 성지농장, 충남 예산의 덕산축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새 농가의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초산 총산과 전체 총산을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농가 모두 초산 성적과 전체 총산의 성적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년도의 세 농가의 초산 성적은 11.5도에서 12.5도 사이를 나타내었고, 전체 총산은 12도에서 13도 사이를 나타내었습니다. 21년도의 이 농가들의 초산 성적은 13도에서 13.5도 내외를 보여주었고, 전체 총산은 13.5도에서 14.5도 사이를 나타내었습니다. 세 농가 모두에서 표준화된 관리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도드람 길라잡이, 다비 육종 매뉴얼, 스페인 돼지 수의사인 루이스 산 주아킨 로메로가 저술한 다산성 모돈의 관리 등을 토대로 하여 일당 증체량 관리, 후보 돈사의 시설 관리, 응돈 접촉과 초발정 체크, 교배 예정일 설정과 강정 사육, 초발정 목표 설정, 임신돈 사료 프로그램 설정 등을 후보돈의 주요 관리 포인트로 설정하였습니다. 일당 증체량 관리는 후보돈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농가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중요한 만큼 많은 후보돈 관리 매뉴얼에는 후보돈의 권장 일당 증체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찾아보면 600에서 800g 사이의 일당 증체량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0g에서 800g 사이의 일당 증체량으로 관리한다면 150일령의 100kg 후보돈 이식 시 240일 교배일에는 160에서 170kg의 체중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농가에서는 후보돈의 체중을 낮게 보는 경향이 강해서 일당 증체량은 목표 대비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21년도 조합원 농가 중 저산차 모돈의 지제사고율을 고민하시는 농가 4곳에서 211령 체중을 시측한 결과 180kg 전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일당 증체량으로 계산해보면 1.3kg으로 권장 일당 증체량의 2배나 되었습니다. 부지한 급비를 하는 농가에서는 비슷한 일당 증체량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높은 일당 증체량이나 혹은 너무 낮은 일당 증체량 모두 농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당 증체량이 매우 높을 경우 후보돈의 급격한 성장이 성장판의 압력을 증가시켜 연골 부위 불가역적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산차 모돈에서 견자 자세를 취하거나 뒷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며 기립불능으로 연결되는 각약증 증상이 다발할 수 있습니다. 저산차 모돈의 지제사고는 경계산차로 연결성을 떨어뜨려 농장 성적에 큰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저산차 모돈 지제사고율이 높은 농가에서는 후보돈의 임신사 이동 시 체중 측정을 통해 내 농장의 후보돈 일당 증체량을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 너무 강한 제한급이, 질병 노출, 하적일 스트레스 노출, 후보돈사의 밀사와 같은 문제 때문에 일당 증체량이 낮게 되면 등지방 축적이 충분치 않아 성성숙 지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일당 증체량 관리는 모돈들의 연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가한 농가 3곳은 모두 후보돈의 체중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중 측정을 통해 일당 증체량을 계산하여 다음 그룹의 사료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착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적절한 일당 증체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후보돈 입식 이후 1일 두당 2.2에서 2.5kg 내외의 제한급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새 농장의 일당 증체량 및 후보돈 체형 관리의 목표는 후보돈산의 일당 증체량 600에서 700g이며 교배 시 체중 목표는 155에서 165kg입니다. 동의 농장의 경우 후보돈의 등지방을 측정하고 있어 충분한 성승속을 위해서 교배 시 등지방 목표를 13에서 15mm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돈사 시설 관리 기준 역시 매뉴얼에 입각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밀도, 온도, 바닥재, 사육두수, 조도 등의 관리 기준 중에 실제 농가에서 기존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목표만을 다시 한번 추려서 후보돈사 시설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상 농가의 후보돈사 시설 기준은 보시는 것과 같이 두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 확보, 바닥 물고임 제거, 조도 및 점등 시간 확인, 운동 접촉 시설 마련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밀도와 물고임 제거는 후보돈의 농발생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후보돈사가 가밀하게 되면 잠자리와 똥자리가 구분되지 못하고 이는 후보돈의 발정 시 자궁의 오염 가능성을 증가시켜 후보돈의 자궁농 발생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변화가 발생하여 돼지들의 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사의 온도 관리와 더불어 반드시 조도와 점등 시간을 확인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후보돈의 충분한 성성숙을 위해 웅돈 접촉 시설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한 후보돈사 시설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동 접촉과 초발정 체크입니다. 운동 접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에서 보신 것처럼 후보돈산의 운동 접촉 시설 확보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 농가들은 후보돈사 내에서 웅돈을 접촉할 수 있게끔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웅돈 접촉은 181년부터 시작하여 후보돈의 발정 여부를 현황판에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매뉴얼에서는 후보돈의 교배를 세 번째, 네 번째 발정에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두 번째 발정에서는 배란 숫자가 부족하여 총산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체마다 초발정 시작일이 다르기 때문에 초발정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발정의 교배를 실시하여 산자수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에서는 후보돈사 내에서 181년 이후 운동 접촉을 통해 발정을 유도하고 발정이 211년까지 관찰되지 않는 개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호르몬 처리 시점보다 빠른 211년 호르몬 처리를 권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교배 일령인 240에서 251령에 세 번째 이상의 발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배 예정일 설정과 강정사육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보돈의 수태율은 다른 산체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이는 후보돈의 발정이 짧아 교배 적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정 체크를 통해 교배 예정일을 미리 정해 놓는다면 교배 예정일 전후 강한 발정 체크를 통해 후보돈의 적기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돈 관리에서 총산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정사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보돈의 강정사육은 교배 예정일 10에서 14일 전부터 높은 사료량과 포도당을 추가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혈중 인슐린 농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강발전과 다배란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교배 예정일 3주 전부터는 스톨 적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스톨 적응 없이 교배를 실시할 경우 교배 초기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재발률 증가, 산자수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 농가 중 주간 관리를 실시하는 덕산, 성지 농장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돈사 내에서부터 발정을 체크하여 현황판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정 예정일을 미리 예상한 후 체형, 일령, 체중, 등지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배 예정일을 미리 결정하여 현황판에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황판에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3주 전부터는 스톨 적응, 10일 전부터는 강중사육을 실시한 후 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주간 관리를 실시하는 동의농장의 경우 교배 전 후보돈에게 18일간 알트라노제스트 처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알트라노제스트 처리 시의 3원칙인 정량, 정시, 정확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정확한 양을 먹일 수 있게끔 호르몬 처리 시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이기와 음수라인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하였으며 항상 일정한 시간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후보돈사에서 초발정이 확인된 개체에만 알트라노제스트 처리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알트라노제스트 처리와 동시에 10일간의 강정사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호르몬 처리 마지막 5일간과 처리 후 5일간에는 사료량을 높이고 포도당을 급이하도록 사양관리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상 농가들의 초급의 목표입니다. 다양한 정돈회사의 매뉴얼을 토대로 대상 농가의 초급의 목표는 보시는 것처럼 체중 155에서 165kg, 일당 진체량 600에서 700g, 초교배 연령 240일, 발정 2회 이상 확인, 등지방 13mm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양한 조건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발정의 횟수이고 그 이후 체중, 연령에 따라 초교배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교배 후 사료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과 같은 다산성 모든의 사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후보군의 경우 임신 초기 체형 회복 기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교배 후부터 가비 방지를 위한 체형 유지를 목표로 사료량을 조절하였습니다. 등지방 기준으로는 임신 30일 16mm, 분만 전 18mm의 등지방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새로운 지식이 아닌 모두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대상 농가들은 그것들을 잘 실천한 농가일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적용한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 농장에 맞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잘 고민한다면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